탈모를 알아야 탈모를 고칩니다. 서진성형외과 이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슬기입니다. 오늘은 성형외과 전문의 이형민 대표 원장님과 함께 모발 이식의 개요와 여러 가지 궁금증, 그리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모발 이식이라는 분야를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리 대표 원장님, 전조 궁금한 게 이 탈모라는 게 그냥 단순히 머리 빠지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정확한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은 절반은 맞는 말씀이시죠. 일단 탈모는 일단 정상적으로 모발이 있어야 할 곳에서 모발이 없는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잔털이라 불리는 연모가 네. 보다는 이제 굵은 성모가 빠져 있는 상태를 탈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탈모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어떻게 되나요? 사실 어떤 분들은 정수리 탈모, 어떤 분은 M자 탈모, 원형 탈모 이렇게 많이들 이름을 붙여서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네. 사실 기본적으로는 원인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유전이라든지 남성 호르몬 혹은 자가 면역치라든지 신체 컨디션 혹은 뭐 스트레스 혹은 약물 출산 등에 의해서 탈모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탈모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네네.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류가 있나요? 말씀드린 원인에 따라서 유전과 남성 호르몬에 대해서는 남성형 탈모니 여성형 탈모라고 분류할 수가 있겠고요. 네. 혹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한 탈모는 또 원형 탈모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극심한 스트레스라든지 약물 혹은 출산 등 이유로 이런 탈모가 일어나는 걸 휴지기 탈모로 또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 분야를 공부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 모발 이식이라는 분야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뭐 일단은 아무래도 제가 사실 탈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참 의대 공부를 할 때 20대 중반쯤이었던 걸 기억되는데요. 그때 M자 탈모가 시작돼서 그때부터 이제 선배님들한테 여쭤보기 시작했고 또 의사 과정을 거치고 또 성형외과 전문의 공부를 하면서 탈모에 대해서 보다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게 됐고 또 치료하면서 이렇게 탈모 모발 이식을 좀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게 내가 겪었다 보니 또 환자분들의 마음을 깊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환자입니다. 그렇죠.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참 관심이 많은 분야기는 해요. 그러면 이게 탈모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 모발 이식 방법도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사실 탈모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고 모발 이식 방법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건 아니고 정확하게는 탈모 종류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르다고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보통 원형 탈모나 휴지기 탈모에서는 이제 두피 상태에 따라서 약물 치료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또 만약에 안정기에 들어서도 더 이상 호전이 없었을 때는 모발 이식을 하나의 치료 방법으로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좀 궁금한 게 모발 이식을 물론 해서 좋아지면 너무 좋지만 이 모발 이식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머리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갖고들 계시잖아요. 뭐 좀 좋은 방법 없나요? 일단 탈모의 원인부터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아직 분명히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탈모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형 탈모라든지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휴지기 탈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시면 어느 정도 스스로 자연적으로 하고요. 그걸 조금 더 단축시키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발 이식도 수술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전문의와 함께 이거 어떤 탈모인지 이걸 먼저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아무래도 모발 이식을 하기 전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더운 여름이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땀을 많이 흘리거나 열을 많이 받으면 이 뭔가 시술을 했을 때 아니면 이식을 받았을 때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계절에 따른 가장 뭐 좋은 타이밍 이런 것도 있을까요? 사실 모발 이식의 성패를 이제 잡아할 때 생착률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사실 일단 모발 이식 할 때 뭐 특별히 계절 따라서 생착률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1, 2주 동안은 이제 이식 부위가 자극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 사정에 따라 스케줄 조정하는 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궁금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아니 머리에 있는 걸 머리로 옮겨도 좋지만 아니 이렇게 저 팔털도 많고요. 저 다리털도 많은데 이런 다른 털들 머리에 이식 가능한가요? 네, 일단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사실
말씀드린 건 모발 이식의 용어보다는 모낭 이식의 용어가 조금 모낭 더 이식. 적절한 용어라고 생각되는데 네. 모든 모발 끝에는 이제 모낭이라는 아주 중요한 부위가 있습니다. 네. 이제 모낭이 이식되면은 이제 거기서 자라는 거죠. 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털에는 이제 모낭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걸 이론적으로 채취해서 이식하면 이제 모발이 거기서 자랄 수 있게 됩니다. 오. 하지만 주의할 거는 이제 채취 부의 특성을 생각을 네. 해봐야 되는데요. 채취 부의 특성. 네. 즉 예를 들어서 아주 짧게 자라는 털이라든지 곱슬로 자라는 털을 이식하게 되면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특성을 갖게 아.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팔털이 좀 짧은데 그쵸. 여기 있는 걸 이식을 하게 되면 좀 짧게 자랄 수밖에 그럴 없네요. 수 있습니다. 아, 그런 물론 특성을. 이제 이식부의 성향이 약간 어느 정도 순화되긴 하지만 네. 그런 원래의 성질을 아주 어. 벗어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서진 성형외과만의 아주 특별한 또 모발 이식에 관한 뭔가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거 좀 알려주세요. 사실 모발 이식은 뭐 모든 환자마다 사실 모발 상태가 틀리고 두피 네. 상태가 틀리기 때문에 음. 거기에 맞는 수술을 하는 게 가장 환자분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부분들은 절개만 가능하신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또 비절개만 가능하신 분도 계십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꼭 슬릿을 이용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도 계시고 어떤 부분은 식모기를 이용해서 모발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모든 걸 상황에 대해서 네. 이제 수치할 수 있도록 당연히 저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음. 두 번째로 이렇게 수술하는 것보다 또 중요하고 사후 관리도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그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종합성형외과에서는 조금 힘들 수 있는 이제 전문적인 사후 관리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모든 수술이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수술 직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특히 모발 이식 같은 경우는 이제 혈관이 자라 들어오는 기간이 있는데 보통 4주간에 걸쳐서 중요한 기간이 있습니다. 네. 특히 1, 2주, 특히 앞으로 갈수록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게 혈관이 잘 자라 들어올 수 있는 약물을 주입한다든지 네. 아니면 거기에 맞게 더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더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프로그램이 짜져 있습니다. 아, 프로그램이 또 체계적으로 짜여져 있군요. 네. 자, 그러면 저도 자라나라 머리머리 파거든요. 이 탈모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원장님의 따뜻한 격려와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네, 탈모는 적절한 치료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방법은 탈모의 종류와 두피 상태에 따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탈모인분과 함께 탈모 치료가 될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모발 이식의 개요와 또 궁금증, 그리고 원장님이 왜 이 모발 이식을 선택하게 되는지 또 본인이 겪으셨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요. 다음 편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얘기 더 많이 담아놨으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